원주시 특정감사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원주시 야구소프트볼협회 특정감사와 지난해 원주시 창의문화도시 특정감사까지 잡음이 이어지면서 원주시 감사관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원주시 갑선거구에 출마할 후보군이 3명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여당 소속 현역 의원의 재선 도전과 야당 후보 2명의 2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연겸 선수가 한국 피겨스케이팅 남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지난 29일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강원 특별자치도가 세미콘 코리아 2024에 참가해 반도체 기업 투자 유치에 나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원주시 야구소프트볼협회가 보조금을 부당으로 집행했다는 원주시의 감사 결과를 놓고 해당 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원주시 감사관실의 특정 감사를 놓고 정상적인 감사 활동인지 시의회에서 갑로들박에 거셉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입니다. 원주시 감사관실에 대한 업무보고 진행 중 최근 야구소프트볼협회 감사를 놓고 공방이 오갑니다. 감사관실은 최근 체육회 보조금 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 야구소프트볼협회가 보조금을 부당 집행했다며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협회 측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일부 대리 서명이 이뤄진 것뿐 불법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시의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나친 트집 잡기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시민들이 이해하고 시민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때, 야, 이거 정말 정당하게 했구나. 이런 인식들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 단체에서 반발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했다는 것 자체가 감사가 부실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원주시 체육회의 일부 협회에 대한 감사는 이번에 어떤 감사 제보를 통해서 특정 감사를 시행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혹시 오해 소지가 있을 만큼 협소된 몇 개 단체만, 한 개 단체만 시행을 한 것으로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개 단체를 하셨어요? 이번에 한 개 단체를 했습니다. 원주시 감사관실은 지난해 7월 창의문화도시센터 감사 당시 흘리기식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한 차례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창의문화도시센터의 각종 업무 비위가 확인됐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장면까지 영상으로 찍어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4건, 약 11억 원의 보조사업 관련 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맡은 경찰은 피고발인인 창의문화도시센터 관계자를 부르지도 않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를 내렸습니다. 원주시 감사관실에서 주장한 창의문화도시센터 계약 업무의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도 문체부가 이미 원주시 보조금 집행 지침에 따른 내부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통보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결국 중앙정부는 문제가 없다는데 원주시 감사관실만 문제라고 주장한 셈입니다. 원주시 내부에서는 최근 감사관실이 특정 단체에 대한 감사를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는 일이 잦다며 보다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좀 더 심사숙고를 하고 좀 진행을 했어야 된다. 고발 이런 것들은 되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범죄 성립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게 좀 더 우리 내부의 그런 어떤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주시 감사관실의 특정 감사 결과를 놓고 시의회에서 정당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시는 지난 17일 야구소프트볼협회를 보조금 부당 집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입니다. 연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원주시의 감사로 인해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들의 활동이 자칫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김연겸이 한국 피겨스케이팅 남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김연겸은 지난 29일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열린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는데요. 김연겸은 이날 총점 216.73점을 받아 슬로바키아 아담 하가라 선수를 제치고 우승했습니다. 한국 남자 피겨 선수가 시니어 무대를 포함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세미콘 코리아 2024에 참가해 반도체 기업 투자 유치에 나섭니다. 세미콘 코리아 2024는 국제 반도체 장비재료 협회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반도체 전시회로 관련 기업 500개사가 참여하는데요. 강원도는 수도권 접근성과 반도체 교육센터 유치 성과 등을 내세워 관련 기업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우리 지역 선거구별 총선 예비 후보들과 선거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시 갑 선거구로 가볼 텐데요. 여당 소속 현역 의원의 재선 도전에 야당 후보 2명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경선 결과에 따라 여야 2파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시 갑 선거구는 현역인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여당 수석 대변인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중앙당 활동으로 바쁜 상황에서도 최근 의정보고회를 비롯해 지역 주민과의 접촉을 늘리며 총선 출마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불온산업단지 착공과 GTX-D 노선의 원주 연장 등 굵직한 성과를 내세우며 중단 없는 원주 발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GTX 시대에 우리도 편입이 되었고, 그다음에 오페라 하우스, 그다음에 외곽순환고속도로, 불온산업단지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어서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예비후보 2명이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에서 사회정책 비서관을 지낸 여준석 예비후보는 현재 당내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과 새 인물론을 강조하고 있는데 첨단 의료 복합단지 원주 유치, 지역 내 첨단 기술 중심대학 육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저는 국회와 청와대, 정부까지 당정청을 다 경험한 국정 운영의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원주에서는 새로운 신인 정치인으로서 새롭게 원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5기부터 내리 3선 원주시장을 지낸 원창목 예비후보도 민주당 공천 경쟁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주시갑 지역위원장을 역임한 원 후보는 도시공학과 교통공학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국가와 원주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는 선거 때만 되면 내려와서 표만 가져가는 그런 후보가 아닙니다.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일해온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주 원주 철도, 국립과학관 유치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람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역인 박정하 의원 외에 별도의 공천이나 경선 대상이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준석, 원창목 등 2명의 예비후보가 중앙당 예비후보자 검증을 통과해 면접 등 공천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원주시갑 선거구는 문마급과 호저, 지정, 불온, 귀례면, 그리고 중앙동과 원인동, 무실동과 일산동, 학성동 등 원주시 원도심 지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비중이 큰 원주시 을 지역구와 달리 당초 보수세가 강한 편이었지만 지난 21대 선거에서는 민주당 출신 이광재 후보가, 그리고 22년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출신 박정하 후보가 당선되는 등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여야 간 치열한 2파전이 예상되는 만큼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주요 후보 간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유정배입니다. 우리 지역은 아시다시피 지역 소멸의 위기에 빠져 있는 이른바 접견 지역입니다. 지역 산업 기반이 전무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또 국방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었던 군부대가 대거 이전하면서 지역 경제 기반이 하루하루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치권에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저 유정배가 우리 소멸 지역인 접경 지역을 새로운 성장 지대로
경제 기반이 일어나는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 북부 지역에서 태어나 그 사랑에 힘입어 성장한 저찬성. 강원도 북부 지역의 핵심 지역인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선거구에서 출마를 결심하고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랜 기간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에 투신하고 사회개혁 시민운동에 노력하고 국가정책 추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문변호사, 인권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식견과 경험, 인적 자산과 사회적 기반을 쌓아 이번의 총선에 나서게 된 것은 바로 고향 강원 북부 덕분입니다. 해방 후 우리 강원 북부가 대한민국을 위하여 겪어온 온갖 고난과 헌신을 깊이 마음에 새겨 강원 북부 전성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신청 첫날인 지난 29일 접속자가 폭주하며 온라인 접수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는데요. 연 1%대 저금리에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어 많은 부모들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또 지원 대상은 누구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과연 어떤 분들이 해당될까요? 지난해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를 둔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로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순자산 보유액이 4억 6,900만 원이 넘는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례 금리는 주택 구입 자금의 경우 1.6%에서 3.3%, 전세 자금은 1.1%에서 3%가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5개 시중은행과 기금이 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면역항체전문대학원 설립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에 나섭니다. 강원자치도는 30일 홍천군과 강원대학교, 강원테크노파크, 스크립스 코리아 항체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면역항체 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들 기관은 앞으로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 내 전문대학원 설립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맞아 모바일 강원 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 판매합니다. 또 2월 한 달 동안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모바일 강원 상품권으로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모바일 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이벤트는 누적 결제 금액 10만 원 이상 사용 고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응모됩니다. 고성군이 접경지역 군 장병들의 복리 증진과 소상공인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접경지역 소상공인 중 농어촌 민박을 제외한 숙박시설과 체육 문화 서비스업 등으로 시설 개선과 노후 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데요. 고성군은 올해 10개 사업장에 업소당 2천만 원 내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속초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저소득 주민에게 명절 위문금 3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속초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3,100여 가구로 명절 위문금은 31일 지급되는데요. 속초시는 명절 위문금 외에도 여름철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폭염 대책비, 동절기 월동 대책비 등 지원 사업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